아버님, 어머님, 잠깐만요. 이건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혹시 매달 월세 때문에 잠 못 이루시거나 아이들 교육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일을 해도 오히려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게 억울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번 10월부터 정부에서 이런 고민들을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복지 정책들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월세 걱정을 덜어줄 방법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 부담을 확 줄여줄 방법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10월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숨겨진 지원금까지 모두 알 수 있고 당장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아버님, 어머님들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자, 그럼 지금부터 10월 1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에는 월 30만 원 정도였는데 10월부터는 33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요.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25만 원에서 28만 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준 임대료라는 게 바로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을 뜻하거든요. 인상폭만큼 생활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준 임대료 인상과 함께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예전에 소득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주거급여를 못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10월 이후에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두 번째로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요. 바로 차상위계층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10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월 최대 15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이 지원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0월 초부터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할 텐데 놓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변화는 전세 이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의 전세 보증금 융자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나 늘어났거든요. 게다가 상환 기간도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서 월 상환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잠시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 외곽 반지하에서 월세 35만 원을 내며 사시는 박영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박 아버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30만 원을 받고 계셔서 매달 본인 돈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집이 너무 오래돼서 생활이 불편하셨죠. 아이고, 매달 월세 때문에 걱정이야. 5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10월부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거급여가 33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박 아버님의 월세 부담이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매달 3만 원씩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머, 정말이야? 그럼 매달 3만 원씩 생활비가 늘어나는 거네. 더 놀라운 건 전세 보증금 융자가 4천만 원으로 늘어나서 박 아버님이 5천만 원짜리 깨끗한 전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4천만 원을 융자받고 본인 부담은 1천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평생 꿈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구나. 이제 교육 지원 변화를 살펴볼게요. 특히 자녀분이 계신 분들은 정말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교육급여 받으시는 가정의 교육활동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어요. 초등학생은 연 50만 원,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85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주던 걸 이제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줘요. 그러니까 학기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체험학습비나 보충 교재비 같은 걸로 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교육급여 받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김미영 어머님은 고등학생 아들 준호를 둔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에요. 우리 준호가 공부는 잘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야. 한 학기에 300만 원이면
그런데 10월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준호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성적만 잘 유지하면 2학년까지도 지원이 연장되고요. 어머나, 그럼 우리 준호도 마음 놓고 대학에 갈 수 있겠네. 하지만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야 하니까 대학 입시 일정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열심히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그 소득 중 일정 부분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대 김민수 씨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월 50만 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10월 이전에는 공제율이 30%였어요. 그래서 50만 원 중 15만 원만 공제하고 35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했죠. 그럼 생계급여 60만 원에서 35만 원을 빼서 25만 원만 받게 되고 총 수입이 75만 원이었어요. 일을 해도 별로 늘어나는 게 없네. 그런데 10월부터는 공제율이 50%로 늘어나요. 그럼 50만 원 중 25만 원을 공제하고 25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생계급여를 35만 원 받게 돼요. 총 수입이 85만 원이 되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10만 원이 더 늘어나네. 이제 일할 맛이 나겠다. 이런 변화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숨은 지원금 찾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지역별 명절 위로금이에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 그리고 지자체 기념일에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70대 이순자 어머님은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세요. 아이고, 명절 때마다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모르고 계신 게 강동구에서는 매년 추석과 설날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만 원씩 위로금을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청 기간이 보통 1-2주로 짧아서 놓치기 쉬워요. 어머나, 그런 돈이 있었다고?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이런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 명절 위로금이나 특정 시기 지원금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예요. 여름 냉방비, 겨울 난방비 지원인데 요즘엔 연간 총액을 한 번에 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1인 가구 최대 29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문화누리카드예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에게 주는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금이에요. 10월부터는 연간 14만 원으로 늘어나요. 80대 박철수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요즘 영화관도 못 가고 책도 사기 어렵고. 그런데 아버님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시면 14만 원으로 영화도 보시고 책도 사시고 심지어 기차표도 살 수 있어요. 어머, 이런 좋은 카드가 있었구나. 빨리 신청해야겠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말까지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는 꼭 남은 돈을 확인해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자,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릴게요. 10월부터 바뀌는 것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대부분은 자동으로 적용돼요. 주거급여 인상,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는 별도 신청 없이 10월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월세 지원은 새로 도입되는 거라서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차상위계층 월세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0월 초부터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학 등록금 50%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하셔야 해요. 대학 진학 시점에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성적 기준을 유지해야 2학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늘면 수급 자격을 잃을까봐 걱정돼요. 이제는 그럴 걱정을 덜 하셔도 돼요.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됐으니까요.
게다가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면 희망키움 통장 같은 걸로 목돈도 마련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자활 담당자와 상담 받아보세요. 지역별 명절 위로금은 어떻게 찾나요?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해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복지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해요. 특히 차상위계층이시라면 10월 초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월세 지원을 문의하세요. 월 15만 원이면 연간 180만 원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대학 진학 예정인 자녀가 있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등록금 50%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주민센터나 정부24를 자주 확인해서 놓치는 지원금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들로 여러분의 생활이 한결 나아지기를 기원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혼빛결이었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모든 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